최근 필기시험에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핵심 문제를 쏙쏙 뽑아 한 방에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언급된 문제들은 기본 중에 기본, 더욱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여 시험 준비를 든든하게 하시기 바라고 더 상세한 설명은 단원별 속속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연님들 집중하시고 따라오이소. 첫 번째 출제 단원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에서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입니다. 이 단원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 풀이 출발!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자, 이 정답은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정답은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노년기 특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 노년기 특성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답이 유대감이 감소된다는 사회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실제로 노년기 특성 중에서 심리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이고 빈도가 높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확대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이 경험한다. 정답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자, 이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슬픔, 그 다음에 외롭고 그리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출제 단원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에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입니다. 이 단원에서 출제되는 빈도는 5개에서 7개입니다. 교재 내용상 어려운 파트이므로 반복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풀이 출발!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복원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보기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네,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회보험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이고 기타 1번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뭐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것도 다 우리 사회보험의 한 종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이랑 그 다음에 5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다 공적 부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분야인 사회보험 분야가 있고 공적 부조 분야가 있으니까 구분하시고 참고하십시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보기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방문요양. 자, 이 문제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복지시설 유형이 다양한데 이 방문요양은 특히나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양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주거하는 것이죠. 주거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고 자, 주거에 해당되는 것은 밑에 노인복지주택이랑 노인공동생활가정도 다 해당이 됩니다. 주거에, 주거복지에. 그 다음에 3번에 요양시설이 나오죠. 이 요양이라고 들어가면 우리는 의료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보기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네, 5번.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자, 이 문제는 장기요양급여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크게 3개죠.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급여를 물어본 거고 자, 1번의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자, 단기보호랑 복지용구 그 다음에 밑에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이 된다. 자, 이 3가지를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지급을 하는데 당월에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죠. 자, 이 문제도 비용 청구 및 지급에 대한 것이 지금 반복되는데 여기서 기본 중에 기본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자, 일반 보통 우리 건강보험 자격의 대상자일 경우에는 재가는 15%, 시설은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다.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든 일반 대상자든 다 전액 본인 부담을 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첫째,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한다. 둘째,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한다. 보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자, 이 문제는 표준 서비스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이 문제는 서비스 제공 원칙에 대한 내용이고 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개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보기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 자,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도 다 확인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 있는 촉진자는 역할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관찰자와 말벗 상담자까지 총 6가지 역할이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출제 단원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에서 인권과 직업윤리입니다.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10개로 매우 높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 풀이 출발!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보기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이 문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특히 생활 단계에 11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는 꼭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첫째,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둘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보기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 자, 이렇게 지금 노인 학대 유형에 관련한 문제는 더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음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자, 이 문제는 성희롱 중에서도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는 것이니까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구분을 하시면 되죠.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자,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면 기관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가족에게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자,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윤리 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다수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보기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자, 자신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복장과 외모 관리도 다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보기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합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에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쓴다. 정답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보기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자, 이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무릎을 굽힌데 허리는 편다가 맞죠? 그죠?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단골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오매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는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입니다. 자,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자,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3일간은 음식 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출제 단원은 제2장 요양보호 기초 지식에서 3개의 단원 전체입니다. 이 단원의 내용은 광범위하여 평균 출제 빈도는 14개로 가장 높고 골고루 출제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 풀이 출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보기 1. 경과가 짧다. 2. 원인이 명확하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자, 이 문제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고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하제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섬모운동 감소 4. 코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섬모운동 감소. 자, 이 문제는 호흡기계에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각 시스템별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등등 각 시스템별의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 정리해 두십시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앙와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자,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를 물어봅니다. 자, 다른 부위와 다르게 심장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두꺼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성은 떨어진다, 근력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하고 심박출량도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화에 따른 그 시스템의 변화들은 다 기본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 자, 인대의 탄력 감소로 인해서 자, 관절의 운동이 제한이 오겠죠. 자, 이 문제 또한도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서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자, 이 문제도 근골격계의 골다공증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골다공증 내용도 상당히 꾸준히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5번이고 비타민 D는 자,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복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으로는 뭐 대구의 간류, 연어, 고등어, 짱어, 달걀, 유제품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교재에 표에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단골로 기본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저잔여 시기를 제공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체중 부하를 시키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죠. 골다공증에는 체중 부하를 해야 되는 운동이고, 자, 그래서 흙길에서 걷기와 가장 또 좋은 것은 물에서 하는 수영, 체조, 그다음에 뭐 체중, 그다음에 조절. 그러니까 배가 또 많이 나와 있으면 무릎이 부하가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도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자, 손발톱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고 세로줄 또 잘 깨지고 부서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피부계의 노화에 따른 변화도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겠죠.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은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자, 가볍게 또도독 두드려 말려줍니다. 그리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이 피부 건조증도 피부계 질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보기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정답은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자, 욕창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체위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거의 부동자세닥이죠. 척수의 신경이 손상이 가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고, 자, 이 기저귀를 사용하면 더욱더 욕창의 발생 위험도는 높습니다. 특히나 또 뭐 꼭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못 움직이니까 누워 있으면 그 뼈, 돌출된 뼈가 마찰이 되고 피하 지방이 또 작은 경우에는 더 이제 욕창 피부가 눌려져서 괴사가 오기가 쉽습니다. 자, 피부계의 요 욕창 또한도 기본이 되는 문제죠.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도넛 모양 베개를 대어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3.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 변경을 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입니다. 자, 한두 시간인데, 자,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최소 2시간마다 변경이고,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있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 상체의 체중 부하가 더 생기기 때문에. 자, 이 욕창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자, 동공지름이 이게 20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밝은 곳이나 밝은 옷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자, 감각기기에서 나오는 변화이고 이건 특히 이제 시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자, 얇아지면서 동시에 누렇게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 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 자, 민감성 감소뿐만 아니라 포도당의 대사 능력 또한 감소되면서 고혈당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복 시 혈당도 당연히 증가되겠죠. 자, 최근에 그 내분비계 관련한 요 문제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자, 이 문제는 내분비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환, 당뇨병이 언급이 되죠.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중에 아주 또 중요한 것이 당뇨발이죠. 발이 괴사하는 거 썩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발 관리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자,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혈당이 밥을 먹고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 당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말이고 그죠? 그리고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라라고 되어 있죠.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밤에 숙면을 취한다. 2.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자, 주의력이 감소되는 것은 결국 의식의 변화로 인해 주의력이 저하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동시에 인지장애로 인한 진압력의 저하도 나타납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보기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관절 부위의 통증 4. 몸의 균형 감각 상실 5. 가래가 나오는 기침. 정답은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 자, 이번 문제는 신경계의 뇌졸중에 관련한 문제죠. 자,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 자, 막힌 것은 뇌경색, 터지는 것은 뇌출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은 우리 교재에 11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은 특히나 뇌졸중이 뇌의 어느 부위에 발생되느냐에 따라 또 증상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 감각이 특히 상실되는 경우에는 자, 손해에 손상이 왔을 때, 그죠? 우리 손해가 우리가 몸의 균형,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손해의 손상 시에 이런 균형 감각이 상실되고 어지럽거나 운동실조증, 우리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자주 나옵니다.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칼슘 흡수력 증가 2. 소화액 분비 증가 3. 삼키는 능력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자,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로 인해서 자, 전체 수분량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탈수 증상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요양보 기초지식 중에서도 세 번째로 나오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요 단원에서 처음으로 영양과 관련한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영양 문제 및 영양관리 요 내용이 아주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정리를 해 두십시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에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자, 이 문제는 영양관리에서 우리가 짧게 먹으면 안 되니까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양념은 줄이고 이러한 향신료를 씀으로써 싱겁게 조리하는 법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정답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자,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칼슘의 보충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유제품, 우유를 드신다라고 되어 있죠.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보기 1. 방광염 2. 폐부종 3. 간경화증 4. 심부전증 5. 만성기관지염. 정답은 1번 방광염. 자, 이 문제는 우리 영양관리 중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질환과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 질환에는 우리 염증성 질환들이 있죠. 빨리 씻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비뇨기계 염증성 질환들, 감염들, 요로 뭐 방광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호흡기계 감염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폐렴, 기관지염 이런 것들 물을 충분히 마셔서 가래를 묽게 해야 되고 뱉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오는 그 고혈압
그 다음에 협심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류 개선을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한해야 되는 대표적인 우리가 질환이 이겁니다. 심부전과 신부전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우리가 소변으로 충분히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우리 내 몸의 수분이 폐에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너무 마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자, 이 애들은 다 해당 사항 없고, 간경화도 마찬가지고 기타 뭐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는 좀 하십시오.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 두 번째 운동 문제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운동에 대한 그 자체의 두려움과 우울증, 그리고 외로움으로 인한 무기력으로 운동을 깊이 합니다.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보기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자,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늘린다 입니다.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 잠이 오지 않는다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건강증진에서 수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욕구를 높인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자, 이 문제는 성생활, 성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리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정답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건강증진 중에서도 약물 사용 방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정리하십시오.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이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 C를 의미하죠. 우리가 철분제는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했을 때 흡수율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보기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정답은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자, 금연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 내용은 8시간 후, 금연한 지 8시간 후에 해보게 되는 거죠.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입니다. 자, 이 예방접종과 관련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또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교재에 넣어 있는 표 있거든요. 그거를 눈여겨보십시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자, 이 문제는 폭염에서의 안전수칙 내용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8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제 시험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폭염 안전수칙이 나올 확률이 높고 겨울철인 경우에는 시험이 겨울철 안전수칙이 또 나올 확률이 있겠네요. 정리하십시오. 5번째 출제 단원은 제3장 유황보호 강론에서 유황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입니다.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풀이 출발!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자, 이 문제는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보기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 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자, 이 내용은 업무 보고에서의 방법과 형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리해 두십시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보기 1.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요양기관의 성과 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마지막 출제 단원은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임종 요양보호입니다.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방에 쏙쏙 풀이 출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보기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도 임종 전에 요양보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중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종 전에 임박했을 때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킴도 어렵고 그래서 강요하진 않아야 되고 얼음 조각을 입에 그럼 넣어준다든지 삼키기 어려우니까 작은 스프레이로 그 차가운 생수를 살짝 뿌려주어서 기분을 좀 환기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하십시오.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3.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4.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5.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은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자, 이 문제는 임종 직후의 요양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올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요. 자, 그러니까 얼굴로 피가 이제 쏠려서 정체되어 있으면 체온이 식으면서 얼굴이 시퍼르죽죽하게 이렇게 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색이 방지되는 것과 또 아무래도 입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면 됩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보기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입니다. 자, 임종 적응 단계가 아주 중요하고 매번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적응 단계는 첫 번째는 분노는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부정이죠. 부정. 자, 그래서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하죠. 이 현실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분노입니다. 단계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협이죠.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우울입니다. 자,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표현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무기력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수용이죠. 그죠?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자, 이렇게 5단계에 대한 것 순서를 아시고 그 내용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이들 모두가 시험 합격하기를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 기도합니다. 합격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린이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